문장 표지가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요. 모습도 달라요. 근데 바꿔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대시에서는 정은쌤이 다 다음 주 22일부터 수업을 할 거고 정은쌤은 지금 엄청 긴장 중이야. 너네 처음 수업하잖아. 그래서 막 긴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 현대시 앞부분도 수업하고 선생님이 이따 뒷부분부터 수업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46쪽을 보세요. 현대시. 자, 여러분 이 팥밭이 진짜 파를 키우는 밭이 아니야. 여러분 팥밭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겨울 내내 얼어있던 이 땅 있잖아요. 딱딱하죠. 그 딱딱한 땅이 얘들아 포슬포슬 봄이 돼서 이제 풀리기 바로 전에 이제 씨앗을 심어.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얘들아 그 연약한 싹이 얘들아 땅을 뚫고 올라올 거거든. 그 딱딱한 땅을 그 뚫고 올라오는 그 밭을 팥밭이라고 해.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공간에서 화자가 작품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새싹이 땅을 뚫는다고 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지문을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 책을 여러분 5, 6년 동안 여러분 기출에 나왔던 걸 보면요. 구름의 파수병. 기출 받냐 안 받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사령. 여러분 이런 작품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작가의 이 작품도 그렇기도 하지만 구름의 파수병, 여러분 사령 기출에 나왔고요. 여러분은 이제 1학년 때 어느 날 고공을 나오면서 눈, 폭포, 아니면 풀 이런 작품들로 배웠거든. 그럼 이 작가는 여러분 뭐를 나타내주는 시인이더라? 60년대에 참여시야, 참여시.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여러분 반영해서 작품을 쓰는 거. 그러면 이 참여시를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참여하는 내용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작가는 여러분 민중들한테 참여해라 계속 유도를 해야 하는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민중이 앞장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민중을 여러분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분 이걸 이끌어주는 사람을 설정을 하는데 그걸 선구자라고 해요. 그래서 선구자적 태도의 작품들을 쓰는 거예요. 자, 혹은 세 번째 여러분 민중들이 이 시를 보고서 나는 그럼 과연 지성인으로서 나는 이 시대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가? 시대를 외면하고 있는가? 스스로 여러분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제시를 하는 거야. 자기 성찰, 반성, 그 다음에 자조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여러분 독재 정권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오래된 독재 정권의 얘들아 그거를 없애야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기존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작품도 이 여러분 네 가지의 특성들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면서 작품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1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여러분 우리 바로 편법 찾을 수 있죠? 어떤 편법 써야 돼요? 오마드, 지규, 그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원관념이 누구야? 사과 같은데 얼굴. 여러분 묵은 사랑 이게 원관념. 그 다음에 삶은 계란의 껍질은 이건 보조관념. 그러면 묵은 사랑이라고 했어. 그럼 묵은 사랑이 벗겨진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묵은 사랑이 뭐예요? 사랑 안 해봤니? 여러분 이별한 사랑. 여러분 이별했어 이미. 이 사람 전 여친 전 남친이야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묵은 사랑은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묵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낡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면 김수영 작가가 얘들아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도 돼. 정말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낡아 빠진 관습, 이러면 낡아 빠진 사고, 가치관, 아주 오래된 여러분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오래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때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오래된 여러분 그 옛날의 것만 계속 추구하는 사람 꼰대거든 꼰대. 그럼 이런 꼰대들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유연해요 아니면 딱딱해요? 생각이 딱딱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러면 기존의 관습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딱딱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다 비유를 해? 껍질에 비유를 하고 있네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란 껍질이라고 하는 애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경직된 사고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는 이 사고가 벗어나듯이 여러분 이 묵은 사랑이 낡아 빠진 관습이나 사랑이 벗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자, 여러분 팥밭 아까 선 설명할 때 겨우내 꽝꽝 얼었던 그 땅에서 그 연약한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 땅은 여러분 지금 팥밭은 어떤 이미지랑 지금 비슷한 이미지를 쓰고 있어? 껍질이랑 비슷한 이미지 쓰고 있지 않아요? 딱딱한 걸 뚫고 올라와야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붉은 팥밭은 똑같은 낡아 빠진 곳에서 여러분 푸른 새싹,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여러분 사고, 새로운 가치관을 여러분 올라오는 걸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표현법 바로 찾을 수 있겠다. 여러분 여기 요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대조, 그렇지? 대조 대비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대비는 무슨 대비라고 해도 될까? 붉은색, 푸른색, 색채 대비를 쓰는 거야. 맞아. 그래서 색채 대비 쓰고. 자, 봐라.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명령. 그치? 그래서 색채 대비와 명령을 가지고서 여러분 화자는 봐봐. 이렇게 낡아 빠진 사랑을 이제 버려야 할 때, 벗어나야 하려고 할 때 저 새싹을 좀 보자. 새싹을 봐라. 새싹처럼 새롭게 우리가 변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얻는다는 건 곧 잃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얻으면 얻어야지 왜 잃어? 얻으면서 어떻게 잃을 수 있어? 얻으면 얻어야 되고 잃으면 잃어야 되는데 얻으면서 어떻게 잃지? 역설. 맞아. 그러면 여기는 역설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역설은 항상 그 속에 뭘 갖고 있어야 돼? 진리 가지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여러분 기존의 걸 뭐 해야 돼요? 버려야죠. 여러분 사랑으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얘들아 그 전 여친 전 남친을 못 잊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랑을 하겠어? 여러분 내가 기존의 관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냐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야 그래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얻으려면 잃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얘들아 문맥적으로 네모예요, 세모예요? 네모죠. 새로운 걸 얻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얻는다는 건 네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잃는다는 건 여러분 내가 이런 경직된 생각, 낡은 사랑 버려야지. 그래서 얘는 세모.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팥밭 가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서 깨달음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지금 역설법을 통해서 자신이 이 자연물에서 뭘 하고 있어? 깨달음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깨달음이죠. 자, 그러면 이제 2연으로 갈게요. 2연. 자, 먼지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여러분 여기도 바로 편법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뭐뭐 하듯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을 써. 자, 여러분 원관령
묵은 사랑. 그치? 이런 보조관념. 석경에 비치는 너의 그림자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조관념이거든요. 선생님 왜 석경에 비친다라고 하냐면 여러분 얘가 거울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거울에 먼지가 아주 잔뜩 앉아 있어. 그럼 이렇게 얘들아 먼지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여기 얘들아 그 상대 내가 이러면 이 모습이 비쳐요 안 비쳐요? 먼지 끼면 잘 안 비쳐요. 여러분 우리 안경도 안경 끼는 사람 알아. 여러분 내 손자국 많이 묻어 있으면 앞이 뿌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가 먼지가 껴 있고 얘들아 잔뜩 때가 껴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너의 그림자가 비쳐 안 비쳐? 안 비쳐야 정상이지. 그럼 너의 그림자는 여러분 실체가 아니라 허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너의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 허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떤 허상을 얘기하냐면 나는 묵은 사랑을 버리려고 할 때 전 여친, 전 남친 여러분 내가 잊어야 되는데 계속 너의 그림자가 생각나. 그 이 너의 그림자가 뭘 얘기하는 걸까? 그 잊어야 되는 사람의 추억, 생각이야 생각. 그러면 여러분 이 허상은 여러분 과거에 대한 추억인 거죠. 그러니까 막상 여러분 이 묵은 사랑을 버리려고 할 때 만상 얘들 막 이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생각나니까 못 버리고 그 사람이 생각나니까 못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먼지 앉은 석경이라고 하는 애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관리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먼지가 가득 앉아있는 상태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계속 여러분 추억 속에서 아주 오랜 세월 속에서 허상만 쫓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먼지 앉은 석경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루한 전통을 얘기를 해요. 고루한 전통. 아주 오래되고 정말 여러분 지루한 그런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관습이랑 똑같은 말이지. 낡은 관습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 추억 속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새로운 걸 지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고 있지. 내가 얘들아 분명 1년에서 있겠다고 다짐했지.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럴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다시 봐라. 얻는다는 건 곧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할 때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잊어야 된다. 여러분 습관 바꾸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습관 바꾸려면 여러분 그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3개월, 100일은 걸린대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수능 때 얘들아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사람들은 여러분 100일 전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수능 때 얘들아 그 생체 리듬이 맞춰져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습관을 여러분 계속 관습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 관습을 잊어버리려고 새로워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추억이 남아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다짐을 하는 거야. 새로운 걸 얻으려면 잊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계속 다짐하고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고 다짐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 의지. 여러분 이건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하나 해보냐면 여러분 형광펜을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밑줄 하나 그어봅시다. 형광펜 하나. 자, 여러분 형광펜 들어서 여러분 밑줄 색깔 펜 들어도 돼. 여러분 밑줄 긋자. 여러분 가. 두 번째 줄에 가.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드. 네 번째 줄에 이. 다섯 번째 줄에 때. 여러분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여러분 선생님 왜 밑줄 그려가는지 알겠어 얘들아? 1년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1년에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껍질이 뭐뭐 하듯 무엇이 뭐뭐 할 때 똑같은 내용 나오죠. 여러분 3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품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밑줄 그어놓은 게 1년부터 여러분 3년까지 계속 반복이 돼. 뭐가 반복되는 거야? 동일한 유사한 통사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유사한이라고 쓸게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인 거예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그러면 왜 반복할까? 계속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내가 이겨낼 거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또 무슨 표현법 쓰였는지 다시 안 써줘도 되지. 1년에 썼으니까. 여러분 3년 가세요. 자,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그러면 여러분 이 조로가 아니라 물 뿌리게라는 뜻이야. 그러면 물 뿌리게에 물을 넣고 이 물을 얘들아 계속 얘들아 뿌려놨는데 이 뿌린 물이 한 대낮이 되면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지 않고 젖어 있대요. 그러면 물이 쉽게 말하면 젖어 있다는 건 남아 있다는 뜻이지. 그렇게 남아 있듯이 지금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그러면 이 젖어 있다는 건 여러분 사실 진짜 젖어 있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 아직 묵은 사랑이 남아 있을 때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묵은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어디에 이 묵은 사랑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뉘우치는 마음에 남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뉘우치는 마음이 내가 언제 뉘우쳤냐면 1년과 2년에서 내가 다짐을 한 거 있었지. 이뤄야겠다. 얻으려면 이뤄야겠다. 다짐했던 거. 그 다짐한 여러분 반성적 사고 한복판에 아직도 묵은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기존의 습관, 기존이 가지고 있던 어떤 관습, 아니면 여러분 내가 묵은 사랑들, 이거 쉽게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조로의 무월이라고 하는 애는 계속 여러분 남아있게 만드는 애인 거잖아. 그럼 이 남아있게 만드는 애가 누구냐면 여러분 내가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것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부질없는 회상.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쓸데없이 과거만 매몰되어서 과거에만 계속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과거의 내 습관들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반영론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이 기존의 관습은 여러분 정당한 거였나요? 아니면 부조리한 것들이었나요? 부조리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부조리한 여러분 어떤 의식, 인식, 생각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태를 타성에 젖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낡은 것을 여러분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그것에 얘들아 매몰되어 있는 상태를 타성에 젖어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도 젖어 있다, 젖어 있듯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의식인식. 부조리한 의식인식. 이거는. 그럴 때, 이럴 때 다시 또 뭘 해?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다시 보재. 얻는다는 거, 잃는다는 거래. 그러면 이럴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다독이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계속 이 묽은 사랑을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없애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무슨 의지냐면 이걸 어떻게든 여러분 잊어보려고 하는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습관을 고치려고 얘들아 아까 되게 힘들어. 근데 습관을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1년. 내가 팝밭에 있는 새싹을 봤어.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내가 잊어야겠지. 근데 계속 옛것이 생각이 나. 그게 2년. 그래도 다시 팝밭 보면서 깨우쳐야지 다짐하고 다시 여러분 또 묵은 사랑이 또 스물스물 또 올라와. 그러면 이 스물스물 부조리한 이런 습관들이 아주 남아 있어서 그때마다 나는 다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핵심 정리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작품 왜 의지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표현법으로는 안 썼지만 상징 되게 많이 썼어. 왜냐면 여러분 묵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묵은 사랑을 여러분 뭐에다 빗대냐면 자연물을 통해서 이 묵은 사랑을 새로운 사랑으로 바꾸는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어. 이때 자연물이 누구야? 새싹. 이러면 새싹은 힘없고 연약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 새로운 애가 얘들아 뚫고 올라오는 모습에서 깨달음을 느끼죠. 자, 그리고 색채 대비를 통해서 주제 형성하고요. 유사한 통사구조, 동일한 통사구조로 이러면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 아래 작품 정리 보세요. 자, 이러면 작품 정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의미의 대조. 의미의 대조. 자, 여기는 얻는 것과 대조되는 있는 것이 나타나요. 얻는 것과 있는 것. 자, 얻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잃는 것은 낡은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묵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건 여러분 지금 무슨 색으로 표현을 했어? 푸른색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낡은 거, 묵은 건 무슨 색으로 표현을 해? 붉은 것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얻는 것들은 다 선에 무슨 표시해줬어 얘들아? 네모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붉은 것들은 다 세모 표시를 해줬죠. 그러면 보세요. 네모 표시하고 세모 표시한 애들은 여러분 낡고 얘들아 새로운 어떤 가치관들. 여러분 얘네들 사실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것들이야? 사랑, 관습, 여러분 관념, 이념, 이런 어떤 생각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를 눈에 보이게 형상화를 해주고 있는 거고, 얻는다, 잃는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인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조만 쓰인 게 아니라 역설적인 인식과 색채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걸 눈에 보이게끔 표현한 거네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여러분 정리 다 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OS 문제는 여러분이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들이랑 넣어놨으니까 쭉 풀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들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봐보자.